여러분 안녕하세요. 콤포트 신갈이 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술의 대식가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장안의 화제이죠. 최근 들어서 이적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화제 중에 하나, 바로 해리 케인의 미넨 이적설에 연결지어서 해리 케인이 만약에 미넨으로 이적한다면 어떤 역할로 뛰게 될지 좀 그런 점들을 좀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일단 좀 케인의 이적설 좀 상황에 대해서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은 게, 처음에는 토트넘이 저는 저번 영상에서 이제 미넨을 다룰 때 얘기했었는데 케인은 안 팔 것 같다, 네. 케인은 좀 남을 것 같다 했는데 이제는 진짜 한 반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렇죠. 일단 미넨이 첫 번째랑 2차 제안을 넣었었는데 그건 모두 다 이제 토트넘한테 거절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제 미넨이 이제 세 번째 제안을 1억 유로까지 올려서 이제 제안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네. 토트넘이 원하는 게 한 1억 파운드 정도라고 해요. 이제 파운드랑 유로의 이제 환율 차이로 인해서 아직 조금 더 토트넘이 원하는 이적률에 딱 맞추진 않았지만, 그렇죠. 한 이 정도 됐으면 이제 토트넘도 들어줄 법하다, 이럴 것 같아서 정말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좀 뭐 아직 루머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조 루이스 이제 구단주가 레위 회장한테 네. 케인이 뭐 제가 안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여름에 매각해라, 이런 얘기도 나왔어가지고 토트넘의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토트넘의 입장이, 레비 회장의 고집이 살짝은 좀 꺾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조금 추측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레비 회장이 기본적으로 말씀해주셨다시피 1억 파운드를 일단 질른 거죠. 하지만 또 계속해서 1차, 2차 제안이 거절됐음에도 미넨이 1억 유로까지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레비 회장의 느낌으로는 정말 미넨이 진심이구나. 어쨌든 그 타협안은 좀 찾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 것 같고, 무엇보다 또 최근 들어서 또 빌트의 소식에 따르면은 케인의 아내가 직접 미넨에를 가서 뭐 집을 알아봤다 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사실 그게 뭐 맞는지 아닌지 잘 네. 모르겠어요. 사실 케인 아내가 지금 임신 중이라고 해요. 그렇죠. 확인해 보니까 임신 중이고 좀 만삭이라 하는데, 지금 만삭이 몸을 이끌고 영국에서 독일로 넘어가서 진짜. 이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그걸 좀 보도한 기자가 또 빌트지에 속해 그 미넨 소식에 관련 능통한 기자 크리스티안 폴크 기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상황 자체는 너무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PSG가 또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케인의 좀 이적설이, 예전에는 솔직히 저는 이제 토트넘 이래 절대 토트넘은 내보내주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토트넘의 상황도 조금은 좀 입장이 조금 내려 꺾인 것으로 생각되는 상황이라서 네. 조금 이제 진짜 반반. 그래서 미넨으로 어쨌든 향한다면 케인이 또 미넨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좀 케인과 미넨을 살짝 엮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토트넘 입장에서도, 그리고 케인 입장에서도 사실상 소위 말해서 클럽을 스텝업하기에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커리어상으로. 맞아요, 네, 맞아요. 따라서 케인 입장도 충분히 뭐 아직까지 뭐 케인이 뭐 속내를 밝히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어떤 의중을 가진지 모르지만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케인이라는 선수 자체가 토트넘과 미넨, 손흥민과 김민재가 있는 클럽들과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따라서 케인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굉장히 또 흥미로운 부분이고, 만약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케인이 미넨으로 간다라는 전제하에 과연 케인은 미넨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또 그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일단 뭐 케인 정도의 선수라면 아무리 좋은 감독이라고, 전술이 좋은 에고가, 전술적인 에고가 강한 감독이라 해도 케인을 좀 맞춰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게 사실입니다. 네. 월드 클래스잖아요. 누구나 이제 인정하는 월드 클래스의 선수고, 지난 시즌 토트넘이 정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프리미어리그 30골을 넣는 거 보면, 솔직히 홀란드 없었으면 뭐 케인이, 사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케인이 만약 맨시티로 갔다면 홀란드보다 더 잘했을 것이다, 이런 네. 얘기도 있을 만큼 케인은 정말 지난 시즌 잘해줬고, 또 지난 시즌은 좀 더 공격수로서의 역할에 집중했다면, 이제 콘테 감독이 이제 그 전 시즌까지만 해도 이제 케인을 좀 더 내려 쓰면서 이제 손흥민과의 좀 조화를 좀 많이 신경 썼잖아요. 그때 당시 또 보여줬던 케인의 도우미로서의 능력은 또 그 자체로도 정말 대단했거든요. 케인은 정말 올라운더로서의 능력이 좀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투엘 감독이 좀 케인을 어떻게 쓸지도 사실 너무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케인의 가장 큰 강점은 물론 뭐 스코어링 능력인데, 그뿐 아니라 그에 버금갈 정도로 이 연계 능력, 그리고 정말 10번 역할을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것만 시켜도 굉장히 잘하잖아요. 맞아요. 네, 케인이 또 토트넘에서 보여주는 능력들, 그런 연계도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어느 팀에 가든 솔직히 저는 무조건 케인은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맞아요. 더욱이 이 투엘 감독도 그런 스트라이커의 유형, 그러니까 정통 9번 스트라이커도 물론 뭐 중용했던 적이 있지만, 최근 들어서 뭐 PSG나 뭐 첼시 시절에는 베르너나 뭐 혹은 뭐 추포모팅, 뭐 그런 음바페와 같이 조금 더 현대적인 스트라이커 유형을 굉장히 좀 많이 선호했던 그런 투엘 감독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 투엘 감독이 케인하고도 궁합이 잘 맞을 거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뭐 베르너 채시그 시절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왠지 뭐 원락 원에 어떤 스트라이커들이 있는데 영입하지 못했던 것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좀 베르너나 뭐 하베르츠 이렇게 좀 토프로 기용한 적도 있는데 확실히 그 선수들과 이제 케인의 사령법을 다룰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하베르츠나 베르너는 어쨌든 공간을 좀 더 파고들고 그다음에 본인이 좀 더 득점에 노리는 유형의 선수들이었다면 케인은 확실히 이제 뭐 연계도 동료들이 연계도 가능하고 네. 직접 골을 노리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이선 자원이 또 미넨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 선수들과의 조합을 어떻게 이제 투엘 감독이 만드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투엘 감독의 지난 시즌을 보게 된다면 이선 자원을 뭐 3명 기준으로 중앙에 무시할라, 왼쪽에 뭐 코망이나 혹은 오른쪽에 그나브리를 혹은 뭐 자네까지 이렇게 총 4명의 선수들이 계속해서 호흡을 맞추는데 특징이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의 토트넘과 유형으로는 크게 다르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윙어들을 넓게 벌리는 것보다는 안쪽으로 이렇게 침투하게끔 만들고 또 그 꼭지점 역할을 슈퍼모팅이 해줬어야 되는데 뭐 어쨌든 미넨의 뎁스가 굉장히 또 두텁다 보니까 뭐 결국에 우승을 차지하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2% 부족한 슈퍼모팅의 그런 역량 그런 것 때문에 케인을 원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기본적으로 뭐 무시알라나 자네나 콩왕 같이 발빠른 자원들이 계속해서 스위칭 플레이를 하고 또 순간적으로 박스 안쪽으로 침투하는 그런 움직임도 굉장히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케인이 딱 그걸 원하는 움직임이잖아요. 맞아요. 네, 손흥민과 혹은 클루셉스키 혹은 뭐 시알리송한테도 내려와서 본인이 그 수비 뒷공간을 만들어주고 그쪽을 좀 침투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장면들을 미넨에서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살짝 저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건데 네. 미넨의 전력과 토트넘의 전력인 것 같긴 그렇죠. 해요. 네. 그러니까 케인이 이제 그렇게 이제 올라운더로서의 능력, 도우미로서의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한 건 포체티노 감독이 떠난 뒤에 이제 그 뒤에는 이제 토트넘이 살짝 선수비 후역습 축구를 많이 펼쳤단 말이에요. 네. 무리뉴 감독 그랬고 콘테 감독 그랬고 누누 산투 감독도 그랬고. 근데 미넨 이제 투엘 감독의 축구는 사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그냥 상대를 가둬놓고 네. 그냥 정말 가둬놓고 팬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그렇게 할 정도로 맨시티를 상대로도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팀이고 수비라인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상대 조직이 굉장히 이제 컴팩트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도 케인이 과연 그럴 내려와서 굳이 굳이 내려와 줄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미넨은 또 더구나 이렇게 좋은 자원들이 많고 네. 토트넘은 사실 케인이 내려온 게 살짝 고육지책이었잖아요. 그렇죠. 에릭센이 떠나면서 이제 그 공격 자체를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케인이 내려와서 잔신이 이제 볼을 뿌려주고 또 올라가서 또 득점까지 해주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는데 미넨에서는 사실 그럴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무시알라라는 세계 최고의 재능 10번이 될 선수가 있고 네. 또 이선 자원도 손흥민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들도 화려하고 이렇기 때문에 케인이 오히려 저는 투엘 감독이 좀 더 득점에 집중할 수 있는 역할을 맡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이선 연계 능력도 연계 능력인데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미네는 케인이 굳이 내려올 맞아요. 필요가 굳이 없는 내려올 필요가 팀이잖아요. 맞아요. 네, 따라서 뭐 이선 자원들이 워낙에 토트넘보다 뭐 한두 수 위에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미넨에서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물론 케인이 물론 뭐 풀어주고 그런 역할도 충분히 할 수가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오히려 정말 지난 시즌에 뭐 슈퍼모팅에서 발견됐던 아쉬운 득점력을 정말 뭐 득점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투엘 감독이 만들어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내가 흥미로운 자료가 있었는데 케인이 지난 시즌 헤딩으로 넣은 골이 미넨의 골보다 많아요. 미넨이 총 9골을 헤더로 넣었는데 케인이 10골을 헤더로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단적인 예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케인이 미넨에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주는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미넨은 전통적으로 9번 스트라이커를 정말 좋아했던 선수예요. 맞습니다. 네. 레반도프스도 있고 예전에 마리오 고메즈도 있고 그 앞선에 있어서도 역사적으로 그냥 정말 9번스러운 스트라이커를 굉장히 선호하는 팀이기 때문에 네. 아마 구단 보드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케인의 이적설 나오기 전에 투엘 감독은 좀 더 6번을 원했지만 6번 수비형 미드필더를 원했지만 미넨의 보드진들은 당장 공격수를 좀 더 보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기사를 봤거든요. 네. 그만큼 미넨 보드진에서도 9번 스트라이커를 정말 원하고 어떻게 보면 헤네스 회장의 발언이 명예 회장이긴 하지만 발언에 나왔듯이 이제 9번 스트라이커를 영입하려는 이제 구단 보드진들의 입김이 조금 강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물론 투엘 감독도 케인 정도의 선수라면 문적 동의를 했을 거예요. 아, 그렇죠. 당연히 뭐 투엘 감독이 동의하지 않는 선수는 그렇게 무리해서 영입할 거라고 보지 않고 투엘 감독도 케인을 뭐 설득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데. 네. 정말 재밌을 것 같은 게 혹시 케인의 이제 득점으로서의 케인을 좀 더 확실히 터트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예전에 포체티노 감독 있었을 때 케인이 막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너무 슈팅을 난사하는 게 아니야. 아, 네네네. 막 그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어쨌든 또 국내 팬들은 좀 손흥민 선수가 좀 더 활약하는 걸 원하는 상황에서 케인이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있었는데 미넨에서는 케인이 굳이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그렇죠. 동료들이 알아서 만들어주지 않나. 네.
정말 뭐 말씀해주신 대로 이 9번 스트라이커를 정말 전통적으로 잘 쓰고 굉장히 좋아했던. 활약했던 네, 맞아요. 그런 활약도 팀이 했고. 미넨이기 때문에 케인이 정말 마지막 퍼즐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솔직히 무조건 말하면은 마지막 그러니까 결국에 미넨이 분데스리가 우승이 뭐 제일 목표겠지만 더 큰 목표가 있는 팀이잖아요. 그죠. 무조건 트래블, 네. 그러니까 챔스 먹고 그렇죠. 트래블까지 바라보는 팀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더군다나 뭐 UCL을 뭐 그래도 최근에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3년 동안 약간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성적을 유럽 대항전에서 거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원인을 저도 미넨 보드진들은 스트라이커의 부족함에서 찾고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레반도프스키를 확실히 대체하는 거는 이제 실패했거든요. 그렇죠. 마네를 데려왔는데 마네는 네. 뭐 지금 뭐 사우디 얘기도 나오고요. 너무 네. 심각한 정도로 너무 부진했고 그렇죠. 또 뭐 선수 폭행 사건까지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마네는 아마 이적할 것 같고 네. 이제 그 자리를 이제 아마 마네가 또 제가 알기로는 그 미넨에서 최고 연봉자거든요. 맞습니다. 아마 그 자리를 아마 바로 그 연봉을 바로 이제 케인에게 넘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재밌을 것 같아요. 확실히 또 그런 정황들이 케인이 미넨과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또 대목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맞아요. 무엇보다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뭐 사실 6번 자리도 미넨이 필요하긴 합니다. 뭐 키미와 고레츠카가 매번 뭐 똑같은 폼을 보여주기라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고레츠카가 지난 시즌에 경기력이 조금 아쉽긴 그렇죠.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고레츠카도 사실 뭐 정말 뭐 클래스가 있는 선수지만 지난 시즌에 약간 기복이 있는 모습도 있었고 근데 6번보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조금 더 스트라이커가 필요하다고 미넨 보드진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말 뭐 케인이 만약에 뭐 가정이지만 스트라이커로 영입이 된다면 정말 미넨은 그러니까 소위 그런 말 하잖아요. 딱 스쿼드를 놓고 볼 때 빠지는 데가 없다. 맞아. 구멍이 없는. 네, 정말 구멍이 없는 그런 팀으로 변모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인이 이선과 사네 이런 선수들과 이선 아마 특히 그나브리 선수가 최근에 이제 경기력이 뭐 미넨 팬들 사이에서도 좀 아쉽지 않냐. 특히 네. 사네 선수도 당연히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이선 자원들의 역량을 좀 더 100% 어떻게 보면 좀 더 120%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스트라이커가 해리 케인이고 또 지금 미넨에서 제일 부족한 그 전방의 9번에서의 파괴력을 또 제일 많이 채워줄 수 있는 게 케인이기 때문에 네. 진짜 간다면 진짜 너무 잘할 것 같기도 너무 무서울 것 같기도 해요 미넨이. 맞습니다. 네, 미넨이 정말 뭐 다시 한번 뭐 대권에 뭐 항상 도전하는 팀이지만 정말 뭐 컨텐더 역할을 다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스트라이커가 부족했던 미넨이 만약에 영입을 한다면 지금 케인 입장에서도 커리어 사실 지금 정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점이에요. 네, 지금 만약에 보여줬던 거는 미넨으로 가게 된다면 정말 뭐 케인뿐 아니라 미넨 자체도 굉장히 또 한 단계 스텝업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케인의 생각이 너무 궁금해요. 그렇죠. 케인이 솔직히 이적 요청을 뭐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미넨이 계속 꼬드기고 있고. 그렇죠. 사실 뭐 토트넘이 이번에 영입을 하긴 했지만 뭐 비카리오도 영입했고 메디슨 영입했고 솔로몬 영입했지만 이 전력으로 우승을 좀 프리미어리그 놓으기는 쉽지 않죠. 우승 뭐 리그 우승은 많이 어려울 거고 네. 결국 이제 트로피 이제 컵 대회인데 컵 대회 전력도 지금 뭐 다른 팀들은 정말 보강을 많이 하고 있죠. 첼시는 뭐 결국 보강은 이미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감독의 역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난 시즌도 안 좋은 성적이 되는 건데 이제 포체티노 감독이 와서 얼마나 잘할지는 또 봐야 될 것 같고 아스날은 뭐 지난 시즌 어쨌든 우승 충분히 할 수 있는 전력이라는 거 보여주는 상태에서 이제 라이스도 영입했고 그렇죠. 팀버도 영입했고 뭐 하베르츠도 데려오면서 더 강해졌고 맨유도 지금 어쨌든 강해졌거든요. 그렇죠. 강해졌단 말이죠. 네. 맨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토트넘이 사실 여기 이 상황에서 과연 우승을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케인도 조금 어렵지 않을 거라고 그렇죠. 분명 생각을 할 것 같고 네. 결국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적 요청을 하지 않을까? 버틸 수 있을까? 미넨이 계속 부르는데 좀 궁금하긴 합니다. 케인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좀 고민이 될 것 같은 그런 현재 상황이고요. 그렇죠. 솔직히 트로피가 너무 이제 개인 커리어에 있어서 너무 부족하잖아요. 네. 뭐 그냥 개인 수상 커리어는 뭐 말도 안 될 정도로 완벽한 선수지만 네. 결국 팀 커리어를 남는 건 우승이라 뭐 트로피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케인이 과연 이제 트로피에 대한 열망이 정말 그렇게 강할 텐데 네. 어떻게 행동할지가 조금 더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뭐 케인의 이적사가 굉장히 또 재밌게 흘러가고 있고 정말 반반이라 생각해요. 지금 가능성은 네, 진짜 반반이지 않을까. 이적으로 갈까. 딱 반반이 지금 된 것 같고 앞으로 여기서 조금 더 어떤 곳으로 조금 더 균형치가 쏠릴지 그 부분을 계속해서 보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또 미래는 김민재 선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김민재 선수랑 저 케인이 호흡을 맞춘다. 그것도 솔직히 좀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네. 조금 저희가 이제 항상 다 이제 손흥민 선수를 응원했었던 입장에서 갑자기 또 이제 김민재 선수랑 가서 막 우승해버리면
또 그거만 자체로 조금 뭔가 아쉬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어쨌든 케인은 좀 뭔가 네. 트로피를 들고 뭐 손흥민 선수 혹시라도 이제 만약에 들지 다음 시즌에 뭐 들지 네. 못한다면 음, 이게 뭔가 진짜 너무 상반된 그림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좀 한편으로는 조금 더 씁쓸할 것 같기도 한. 음, 어쨌든 또 토트넘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다 보면 당연히 토트넘을 응원하게 되고 그렇죠. 토트넘이 잘하기 위해서는 또 케인을 응원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한국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케인이 딴 데로 가서 김민재 선수가 있는 미넨으로 가가지고 이게 뭔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다. 조금은 좀 씁쓸한 면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죠. 뭐 하지만 뭐 김민재 선수와 또 합을 맞추고 또 하나의 또 트로피를 본인으로서 첫 번째 트로피를 김민재 선수가 같이 들게 된다면 또 그거 그것도 나는 의미가 있겠죠.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장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케인이 또 미넨 쪽으로 어떻게 가게 될지 혹은 뭐 잔류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또 계속해서 저는 또 케인이 토트넘에 남게 되면 뭐 토트넘은 계속해서 저희는 팔로우를 할 거고 미넨으로 가게 된다면 또 미넨을 계속 팔로우를 하면서 전술 포인트 여러 가지를 또 차후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